먼저 공수처의 수사 전반이 모두 헌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수색, 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리는 단지 체포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포 영장의 발부 단계에서부터 실제 체포의 집행 그리고 체포 이후의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영장의 청구, 영장의 발부, 영장의 집행 모든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된 만큼 이는 마땅히 헌법 제12조의 정론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1심 재판의 관할을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단서로서 범죄지나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란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수사권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공소제기에 권한이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기록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법 제3조 1항 4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도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초에 수사를 하면서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지만 잇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 발부가 용이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받은 서부지방법원이 2024년 12월 30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 조항을 기재한 것은 입법적 기재로서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공수처 송부기록, 이 사건의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926번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30일에 서부지법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수색영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모안에 있는 기재 부분이 바로 입법적 기재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법관이 입법을 한 꼴이어서 헌법 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25년 1월 7일에 발부된 2차 체포 수색영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1차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의 입법적 기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 스스로도 첫 번째 영장에 기재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기재 내용이 입법적 기재로서 부적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1차, 2차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 시 모두 경호처장의 승인 없이 관저구역을 무단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관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최상위 보안구역으로서 해당 주역 출입을 위해서는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31일에
대통령 경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경제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110조 제1항에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관저구역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110조의 규정은 군사상 비밀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물건 압수, 수색에 국한하지 않고 군사상 비밀을 위하는 장소 그 자체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보호 범위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색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 번째 물건 수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수색도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상 별도로 피고인 수색에 관한 보호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110조의 해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세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그 구조, 건물 위치, 병력 배치 등 장소 자체의 비밀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장소에 대한 무단 침입은 그 자체로 기밀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1호 및 24조 6항 제1호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2025년 1월 15일에 있었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모두 경호처장 또는 경호처장 직무대리의 관저 출입 불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관저구역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기 제출한 증거 277호증 2025 고합 1010 사건에서의 김성훈 당시 대통령 경호차장과 박종준 경호처장의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모두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 영장의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당시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수처의 관저 침입은 무단 침입이고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호 업무 매뉴얼에 따라 무단 침입에 대해 조치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역시 공수처가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정문을 훼손하고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관저구역의 출입 허가권자인 경호처장 또는 경호처장의 직무대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에 진입한 공처 인원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110조와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합니다.